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드림카가 활약을 했던 718이라는 레이스카가 S모델로 구매하신 이유, PDK 플러스라든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뚜따라고 하죠. 컨버터블이라는 게 실외 디자인인데요, 연비가 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더럽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하차감은 어떤가요? 하차감은 포르쉐들 PDK 엄청 칭찬하잖아요, 미션을. 단점은 지금도 원기사님 잡소리가 좀 들리시죠?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포토블인데요. 람보르기니나 이런 거는 리프트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밟으면 배기음이 너무너무 아쉽다. 소프트탑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포르쉐에서 생산하는 미드십 후륜구동 소프트탑 컨버터블 스포츠카인 바로 포르쉐 718 박스터 S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4세대 포르쉐 718 박스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포르쉐 718 박스터 S 차주분을 만나러 충청남도 서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 살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당진점에서 25톤 트레일러 운전하고 있는 35살 봉순중이라고 합니다. 차주님 잠깐만요. 차주님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외모가 범상치 않아요. 패션업계에 종사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현대글로비스에서 25톤 현대 액션트 큰 트럭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트레일러 본다 이러면은 엄청 다 의아해하고. 거짓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 네네. 그런 게 많아요.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7년식 포르쉐 718 박스터 S 모델이고요, PDK 단일 트림입니다. 차주님 혹시 718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이 718이 코드네임이 아니고 이 차량의 정확한 코드네임은 98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소렌토 코드네임 MQ4, 제네시스 G80 RG3인 것처럼 이 차량 코드네임은 정확히 98이고 4세대 모델이거든요. 이 차량이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기통 더 높은 기통에서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1950, 60년대에 활약을 했던 718이라는 레이스카가 4기통을 장착을 했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718이라는 그 모델명을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718 박스터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5월달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9,300만 원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행거리는 83,100km 정도이고 구매했을 당시 주행거리는 28,000km대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첫 차가 SM5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20D, 420i 쿠페 모델을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 718 박스터 S랑 현재 E300 E클래스를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르쉐 718 박스터 S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25살 때 대천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 노란색 박스터 모델을 보고 거기에 너무 반해서 제 드림카가 포르쉐 박스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런 향수가 떠올라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아우 뜨거웠던 그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예?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요? 차주님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여름 열대야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공영방송이에요 차주님. 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기본 모델도 있고 S, GTS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 모델로 구매하신 이유 있을까요? 원래는 GTS 매물을 보고 수원에 올라갔는데 친구가 컨버터를 한번 이렇게 열어봐라 해서 이 버튼을 딱 눌렀는데 이 버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드로 붙여놨더라고요. 이 차량 매물을 보실 때요? 아니요. 다른 차 포르쉐 컨버터블 차량을 봤는데 네. 뚜따 버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뚜따 버튼을 딱 올렸는데 버튼이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어요. 그랬는지 이제 딜러가 그걸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딱 사고 싶었는데 열었는데 이게 날아가서 본드 덕지덕지 칠한 거에서 정램이 확 떨어진 거죠. 네.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전에 타시던 형님이 카푸어의 확률이 높아요. 93.8%예요 그랬는데 이제 더 매물을 보던 중에 개인 매물을 원했고 1인 신조를 원했고 키로수가 좀 적은 걸 원했어요. 그리고 포르쉐를 샀을 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PDK 플러스라든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라든지 그런 게 적합한 게 이 차여가지고 색상은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아니었지만 옵션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거여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포르쉐 718 박스터 S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박스터만 사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리얼 단 1도 없었어요? 네, 단 1도 없었습니다. 난 이 빠르쉐 718 박스터 아니면 딴 거 쳐다보도 안 본다. 네, 포르쉐라는 차량을 운전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뜨거웠던 그 기억. 그래서 박스터 말고는 단 1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포르쉐 사랑합니다. 포르쉐 718 박스터 S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뚜따라고 하죠. 컨버터블이라는 게 안 열리는데 못 여는 거랑 그게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뚜따를 하고 출근할 때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차는 뚜껑 싹 열고 EDM이나 약간 힙합 음악 싹 틀어놓고 출근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 출근해서 이제 다시 25톤 액션트 타고 약 1억대 초반으로 이 뚜껑이 열리는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차주는 이 차량이 하드탑이 아니고 천재질인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탑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따로 관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세차를 맡기긴 하는데, 다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번화가가 있잖아요. 20대 친구들이 많은 담배 피는 공간 같은 게 그런 특정 구역에 주차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면 또 담배 피시다가 술 취하셔가지고 에라이 튕겼는데 천에 닿는 순간 멘탈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어서. 담배빵이나 테러 이런 거는 없으셨고,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뭐 특별하게 하지 않으셔도 재질이 해지거나 이런 건 없었네요. 관리나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외 디자인인데요. 뭐 어스탱이나 이런 거는 이제 투박한 이미지지만 이거는 동글동글하고 귀엽잖아요. 제가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포르쉐 하면은 PDLS 플러스 4점식 데일라이트가 이뻐서 마음에 듭니다. 차주는 근데 지금 약간 외관이나 범퍼 같은 게 일반 포르쉐 718 박스터 S 모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요거 뭐 GT4 박혔는데 요거 뭐예요? 뭐 튜닝 좀 하신 거예요? 슬픈 기억인데, 겨울에 오집으로 가다가 고라니를 치는 바람에 앞범퍼가 수리하는 겸 뒷범퍼랑 덕트랑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산 시내 봤을 때 여기 고라니 주요 서식지일 것 같긴 해요. 저기 산에서 지금 고라니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전면부 딱 보시게 됐을 때 박스터 하면 바로 우리를 맞이해주는 포르쉐 마크가 아주 섹시하게 박혀있고요. 차주님께서 또 거기다가 GT4 하단부 범퍼로 튜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포르쉐 718 박스터의 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스포티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차주는 이 차량 휠은 몇 인치인가요? 20인치 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어 옆에 있는 웅장한 에어덕트가 굴곡이 굉장히 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차주님께서 GT4 느낌으로다가 약간 튜닝을 살짝 해놓으셔가지고 조금 더 디자인이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좌우에 위치한 세련된 테일램프가 굉장히 인상이 깊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위치한 포르쉐 레터링이 존재감이 굉장해요. 그리고 하단부에 스포티한 범퍼와 머플러가 원래는 듀얼 머플러가 가운데 박혀있잖아요. 근데 차주님께서 GT4 느낌의 범퍼로 바꾸셔가지고 머플러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연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관상으로 보면은 연비가 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한 9 정도는 나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중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은 고속도로는 아예 일절 안 가고요. 시내 주행 위주로만 차량을 이제 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시내 주행하면 연비 한 4.3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네, 너무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정속 주행하는 편이고요. 뻥 뚫린 길이고 오늘 한번 달리고 싶다 하면은 그때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그 스포츠 모드여야만 팝포인트 터지거든요. 그때 한 번씩 밟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주님께서 이런 외모나 차 같은 경우는 충남 서산의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느낌이 나는데, 차주님께서 진짜 굉장히 운전 천천히 하세요. 차량이 리프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범퍼가 너무 낮으니까 천천히 가는 편입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유, 고급유 중에 당연히 고급유 넣고 계시죠? 네, 고급유만 넣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일반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요. 제가 평소에 주의하는 습관은 8칸 중 2칸 정도 남았을 때 가득 넣는 편인데, 2,000원 기준 7만원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땅 채우셨을 때 총 주행하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되나요? 가득 넣었을 때 트립상 550 정도 뜹니다. 차주님, 제가 남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 형님들께서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과연 내가 이 차를 1억 가까이 주고 샀을 때 애정전선이 흐름에서 맑음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여자분들에게 그런 감성적인 이끌림을 얻어낼 수 있을까, 요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포르쉐 718 박스터 S를 타고 다니실 때 주위의 반응이나 하차감은 어떤가요? 하차감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귀여워서 좋아하는 것 같고 여성분들보다 초등학생 애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고요. 한번 에피소드로 킥보드 타고 2명이 위험하게 따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신호에 걸려서 이제 정차 중이었는데 옆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성분들한테 호감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한테 하차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작년에 광주에서 촬영을 했던 포르쉐 타이칸 차주님께서 이런 에피소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게 포르쉐 타이칸 4S의 하차감이나 초등학생들, 왜냐면 초등학생들 카트라이더 거기에 이 차가 나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타이칸이다 하지. 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데일리성을 갖추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이 스포츠카 같은 디자인과 뚜껑도 열 수 있고 데일리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사오자마자 가족여행으로 강원도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거리를 왕복으로 갔다 왔음에도 허리는 조금 아플지언정 갔다 올 수 있다. 데일리로도 충분히 탈 수 있다. 시트에 제가 1시간 정도 앉아있는데도 그렇게 뭐 배기거나 불편한 느낌이 진짜 없기는 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출력인데요. 진짜 밟았을 때 포르쉐들 PDK 엄청 칭찬하잖아요. 미션을 밟았을 때 이제 미션이 2단, 3단 이렇게 팍 아래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펀치력이라든지 그런 걸 또 장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기통 2.5리터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350마력의 42.8토크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 공차 중량이 약 1.4톤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경량하고 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주행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차주님 이 차량이 후륜구동이고 350마력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 뭐 문제는 없으세요?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또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천천히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뭐 미끄러지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차량 포르쉐 진가가 사실 뭐 모터스포츠에 출전해가지고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뭐 코너링이라던가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뭐 동급 최강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차주는 그리고 이 포르쉐 718 박스터가 중고차 감가 방어율이 거의 뭐 슈퍼 세이브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제가 이 차를 사고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너 지금 1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지금 네 차 팔아도 이득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포르쉐가 감가율이 슈퍼세이브다라는 것처럼 그런 거가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년 전에 출연을 해주셨던 포르쉐 728 박스터 4.0 GTS 차주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게 신차로 출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차를 다시 되팔면 오히려 가격을 더 얹어주는 뭐 일명 피가 붙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워낙 이게 생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출고되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만큼 중고차에서도 우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쉐 728 박스터 S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부 잡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황 기사님 잡소리가 좀 들리시죠?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네. 여기 센터페이지에서 잡소리가 더럽게 나요 지금. 오늘은 여기서 들렸는데 다음날은 막 여기서 났다가 다음날은 또 이런 데에 났다가 잡소리가 막 여기 났다가 저기 났다가 여기 났다가 쥐를 잡자 찍찍찍도 아니고 이거 지금 포르쉐 728 박스터 S인데 지금 예? 실내 잡소리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나요?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 난다 세게 눌러줍니다. 저희 옛날에 CRT 모니터에다가 매직 스테이션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거 플로피 디스크 꽂다가 갑자기 윈도우 마팅이 간다. 갑자기 렉 걸린 다음에 그냥 막 툭툭 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세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 치다 보면 안 나다가 또 안 나다가 또 나다가 네. 이 포르쉐 자식들이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승차감과 정숙성인데요. 제가 아까 장점으로는 데일리로도 가능하다고는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승차감이 좋거나 정숙하지 않습니다. 노면 소음 다 들리고요. 차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기는 합니다. 세단을 타다가 이 차로 넘어오시면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 승차감이나 정숙성 기대하고 사실 형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포트홀인데요. 요즘 비가 한창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도로가 포트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한번 밟으면 바퀴가 빵꾸 난다든지 휠이 망가지는 경우가 차체가 워낙 낮아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것도 또 하나의 단점. 근데 람보르기니나 이런 거는 페라리 이런 거는 리프트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리프트가 기능이 없죠. 네 없습니다. 데일리로 가다가 그냥 편하게 포트홀 뭐 넘어가겠지 하다가 가다가 타이어가 이제 바로 펑크가 나면서 바로 경고등이 뜨는 펑크 난 적 있으세요 실제로? 실제로 나서 어부바 띄워서 보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멋있는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가 센터페시아라든지 이런 데가 너무 옛날스럽다. 너무 조금 촌티난다? 어떤 부분이 약간 아쉬우세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센터페시아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쪽도 마음에 안 듭니다.
박스터라고 하면 이런 3구 계기판이 약간 감성적인 감성 아닌가요? 처음에는 감성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 계기판 바늘이 지금은 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밤 되면 이 빨간색으로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봐줄 만한데 아침에는 조금 너무 낚시 바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센터페시아에서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이런 거 들어가는 거부터 난 좀 옛날 차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버튼 눌렀을 때 뜨는 구성들이 너무 옛날 제가 잘 차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상한 친구네. 지 혼자 떠드네 이거 보네. 네. 옛날 친구 맞네요. 마이크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성풍구도 너무 옛날스럽고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앉았을 때 이 포르쉐 마크가 박혀있는 슈트가르트 느낌에다가 3스포크 핸들이 이 마크 보면 저는 사르르 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 실내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센터페시아 가운데에 박혀있는 이 시계, 이게 바로 포르쉐의 상징 아닐까요? 이 크로노? 네, 이것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인데요. 스포츠 크로노를 추가해야만 이제 핸들에 모두 변경되는 거랑 스포츠 크로노 이제 시계가 같이 장착이 됩니다. 포르쉐 차량 시계 박혀있는 크로노 기능 추가 안 하고 출고하잖아요. 중고차 크로노 없는 차는 아예 안 팔린다는 전설도 있거든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계를 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이쁘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의 각종 그 직관성 있는 버튼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 레드 색상의 시트가 위안에 좀 삼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 진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스포츠카나 좀 이런 차라고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배기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기음이 다소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4기통 엔진 특유의 빈약한 배기음이지 않냐. 그래서 이거 바로 718 전 모델이죠. 이거는 4기통으로 나오고 그 전 모델은 6기통으로 나왔으니까 그 배기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럼 이 차량 뭐 배기 튜닝 같은 거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확실히 많이 있더라고요. 박스터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엔드나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 어디 가서 이렇게 달아라. 정답지는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튜닝을 하면 대부분 만족하시는 우렁찬 배기음이 나온다라는 파츠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네요, 카페에. 네네네. 차주는 그리고 이 차량 투도 컨버터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만 수납 공간도 없고 트렁크 공간은 그냥 없다시피 하고 거주성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 않으세요? 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으로 히터나 에어컨 조작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제 히터를 킨다 하면은 뭐예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야 이제 히터가 나옵니다. 에어컨에서 히터로 가려고 하면 위로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단계가 뭐 한 15개, 20단계 있어요. 다시 에어컨 간다. 이렇게 얘는 계속 한 20번 눌러줘야 돼 이렇게. 다소 조금 아쉽다. 사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자친구분이나 어디 쪽 을왕리 가가지고 소주 한 잔에다가 회 뭐 조개 좀 때렸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대리운전 불러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랑 저랑 있는데 대리운전 어떻게 불러요?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리기사님을 모셔서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여기 조수석에 앉고 제 무릎 위가 또 시트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여자친구 앉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걸립니다. 사실 그건 안 되잖아. 안 되긴. 안 됩니다. 네. 택시비 주고 너 먼저 가 있어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그 방법밖에 없네요. 포르쉐 728 박스터 S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험료는 자차를 넣으시면 400만원 정도가 나오시고요. 자차를 빼면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처음으로 자차를 빼고 200만원 정도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차를 빼고 보험 드시면 어떡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 차를 가졌을 때는 데일리로도 가능하고 탈 수 있다 했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서 차를 한 대 더 구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탑니다. 자동차세가 20만원 후반대에 나오고 있고요. 기름값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시내 100으로 운전을 했을 때 연비는 9km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보통 주유를 할 때는 8칸 중에 2칸 정도 남았을 때 2,000원 기준 7만원 정도 주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의 만땅으로 채워집니다.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한 550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8,000km마다 제가 지금 갈고 있는데요. 가격은 40만원 후반, 50만원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포르쉐 정식 센터에서 교체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설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설로 가고 있고요. 정식 센터는 안 가고 있습니다. 보통 포르쉐 엔진오일 교체 이런 거는 정식 센터에서 교체 안 하면 나중에 뭐 추후 뭐 인증도 안 해주고 이런 불이익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를 중고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오고 몇 달 뒤에 인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설로 가서 엔진 오일 같은 거는 갈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 교체 비용은 피렐리 피제로 제품이고요. 내짝 기준 225만원 정도 나옵니다. 포르쉐 728 박스터 S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아니요, 한 번도 진짜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차라는 게 1년, 2년, 3년 지나면은 다른 차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차를 가지고 오고 차가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 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데일리로도 가능하고 아직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아서 옛날 차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기소개 때 25톤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너무 나쁜 시선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시선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몇몇 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 사고도 많고 화물차에서 주무시면서 일하시고 빨리빨리 다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보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화물 종사자분들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